네, 많은 분들한테 축하 인사를 받았는데요. 저는 빛이 되게 많이 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에게 보내주시는 축하, 기대는 빛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대를 하시면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잘해달라고, 잘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 생활 정치를 한번 4년의 시간을 주셨는데 만들어 보라는 생각이 되게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보좌진 꾸미면서 제 1호 법안 준비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4년 동안 저희가 주장하는 생활인의 정치, 생활 진보가 뭔지, 그리고 국회가 조금 이런 사람도 있어서 이번 선거법 되게 막 복잡 단안했잖아요. 소수정당의 가치, 소수정당의 의미를 얘기할 때 많은 언론과 전문가분들이 이거 하시지 않겠어요. 그럴 때 시대전환이라는 사례가 긍정의 사례로 쓰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전국 민심은 선거에 대한 축제 또는 뜨거운 열기라기보다는 국민 여러분들은 불안하시죠. 경제가 그나마 어려워. 또 코로나로 더 어려워졌잖아요. 과연 내가 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교육을 내가 시킬 수 있을까? 내 가게가 내년 이번 달에 임대료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정말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셨다고 생각하고 많은 당선자분들 나도 솔직하게 얘기를 안 했지만 거리 엿에 반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시끄럽게 생각하셨어요. 공허한 정치적 외침에 반가워하지 않으셨어요. 막말 상대방이 비방을 더 싫어하시고 이제는 정치가 더 이상 국민과 괴리돼서 떨어져서 자기만의 쇼를 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적지 않은 상당히 높은 투표율 국민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메시지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거 아니다. 정치를 보고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언제든지 바꿀 것이다. 그런 얘기를 주셔서 저는 굉장히 저에게는 큰 배움이었고요. 민심이 이거구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퍼포먼스도 아니고 국회에서 싸움이라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 어떻게 도움이 줄 건데니까 이 질문 앞에 답하지 못하면 우리 정치인 또는 정치 세력은 힘을 잃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분위기는 이런 거였죠. 저희가 작은 차로서 매우 빨리 달려고 있었죠. 시대전환이라는 큰 그림을 태동시킨 게 이제 2018년 가을부터 한반도의 단번도약을 꿈꾸는 몇몇 사람들이 작년 가을에 이제 살롱 수요일의 시대전환이라는 살롱을 개최하면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주제들을 풀어나가고 그러다가 준연동형 비례 매직 넘버 3%가 시작되면서 정당화 작업을 시작했죠. 창준이를 띄우고 창당에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과정은 정말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과정을 마쳤는데 저희들의 판단, 즉 2월 말 3월 초가 되니까 명백해졌습니다. 이때 코로나가 터졌고 큰 정부의 출연이 필요해졌고 이번 총선에 제3지대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제3지대와 대화를 저희가 했었던 건 다 뉴스 알려줬던 사실 굉장히 진지하고 깊숙한 대화를 했었지만 이번 총선 구도상 제3지대가 없다 생각이 들었고 또 연동형 비례제가 터지자마자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잖아요. 작달렸죠. 그래서 이제 연동형제가 굉장히 크게 훼손됐죠.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 전당원 투표 통해서 참여하기로 했고 그럼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소위 준연동형, 이 연동형이라는 그런 효과도 이번 선거에 없다. 이런 게 이제 팩트가 됐죠.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신생 정당으로서 우리는 어떤 생존 전략을 갖고 있을 거냐라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이름으로 열심히 멋있게 싸우고 죽을 것인가.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 출마를 준비한 사람도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때는 시민을 위하여 더불어시민에게 연락을 와서 자기네들이 빈그릇 정당, 틀거리 정당이니까 같이 선거를 해서 소수 정당을 가능한 한 많이 언내 진입시키고 자기네들 해산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이름으로 정치를 하지 않는, 선거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없지 않았죠. 다만 저희는 정당, 권력을 향해서 추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상 유일하게 허용된 조직이 정당. 언론사가, 대학이, 기업이 권력을 추구하는 불법이죠. 정당을 만든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원내에 들어간 이 목표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옵션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합당이라는 탄핵을 그때 당시는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이 부활을 도와줄 수는 없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진보적인 생각, 생활진보라고 부르는데 그 생각과 우리 선배들이 갖고 있던 이념적인 진보를 하나로 묶어서 모자이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저와 이원재 공동대표에게 정권을 맡겼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가능한 한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는 전략을 취했죠. 저희는 미래 정책과 정치를 실험하는 곳이 되고 싶어요. 민주당과 통합당이라는 큰 배잖아요. 통합당도 쪼그라들었다고 하지만 100석이 넘잖아요. 굉장히 무거운 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굉장히 가벼운 배이고 또 이 당을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세력의 중심축이 미래당과 통합당보다 훨씬 젊어요. 많이 젊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훨씬 더 미래를 빨리 보고 미래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미래를 먼저 선점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의 삶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발짝, 한 템포 먼저 치고 나가려고 합니다. 기본소득이 오는 것을 봤고, 이거는 뭐 그냥 샤워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아니고 저희 내부에 있는 빅데이터 전문가들과 함께 냉정하게 분석하는 거였어요. 작년 가을 저희 빅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기본소득은 22년 대선에 무조건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예측했어요. 그 시그널이 코로나로 인해서 빨라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정말 전염병이죠. 네. 들어오면서 재난기본소득, 일회성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것으로 벽에 금을 낸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지금 제1호 법안이 아마 이거에 대한 후속 또는 이거와 비슷한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패러다임은 친성장, 친분배, 친기업, 친서민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핵심은 고용에서 생활 안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자리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제 일자리 없는 성장이 일반적이다. 왜냐면 일자리 안 생겨요. 기자님도 아시잖아요. 55만 개 일자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똑같은 숫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돈 주려고 만든 일자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급소를 찾아서 그걸 때리자. 그래서 그걸 지금 3개 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 경험 중에 하나가 지난 한 18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그야말로 핵 인싸로 살았거든요. 네. 워싱턴 컨센서스가 뭔지 제가 워싱턴 컨센서스 일부였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와 소통하면서 국제적인 관점들을 우리 국회와 정치에
갖고 들어오면서 이슈들을 선점해 나가고 정의당에 가면 데스노트가 있다면서요. 걸리면 죽는 거죠. 우리는 시대전환에 떠들기 시작하면 우리 정치에서 좀 있으면 얘기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정책 노트, 정치 노트와 같은 역할, 정치 실험실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